자, 관광 통역사 시험, 한국사 시험 보시느라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신석기 시대라고 줬고요. 자,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명도전을 화폐로 사용하려면 이게 철기 시대 돼야 되고요. 검은간토기 역시 이게 이제 철기거든요. 바닥이 여자형, 철자, 이게 초기 철기 시대입니다. 초기 철기 시대. 자, 그런데 사냥, 채집, 어로가 식량을 획득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이런 걸 우리는 두 글자로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은 풍속을 묻고 있거든요. 자, 옳은 거 한번 볼게요. 수에는 한해를 입어 오곡이 익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한테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기 철기 국가 중에서도 어떤 나라입니까? 부여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부여의 법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고조선의 8조법에도 공통적인 내용이 있죠.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변환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산둥지방에 제나라와 교역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자, 매년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동의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1번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옥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서옥죄라는 혼인 풍속이 있었다. 이건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았다고? 이 고조선의 8조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그리고 낙랑군과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배자를 상가, 고추가 등으로 부른 건 대표적인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작은 나라다 보니까 고구려 말고도 낙랑군의 어떤 그 영향력 하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백제 통치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회의죠. 제가들이 협의하여 이제 고구려의 대표적인 귀족회의가 되겠고, 자, 22부의 실무관청을 두어서 행정을 분담하여, 이거 다 백제네. 중앙 22부. 요거는 이제 그 성왕 때 만들어진 거고요. 백제 성왕 때. 지방의 방령 군장이라 불리는 관리도 파견했고, 관리를 세 부류로 나누어서 공복 색깔을 자, 비, 청. 자색, 비색, 청색으로 고이왕 때 공복 색깔을 나눴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효는 불교 대중화에 앞장섰고, 정토종으로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자장은 황룡사 구축목타 건립을 선덕여왕한테 건의합니다. 의상은 현장이 누구냐면 삼장법사,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삼장법사의 제자가 누구예요? 손오공이지. 손오공은 사람이에요, 원숭이에요? 원숭이로 추측되는 약간 요괴잖아요, 손오공이. 이렇게 암기법 기억했잖아요. 물론 이제 원측 스님은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그런 분인데, 암기법이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현장법사의 제자는 손오공. 손오공은 원숭이로 추측되는 어떤 신물이었잖아요. 그죠? 원측, 이렇게 암기법으로 기억하면 참 좋을 거라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담징은 일본의 종이어목의 제조 방법을 전하였다. 정답은 3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측 스님은 아주 훌륭하신 스님이시죠. 자, 다음 연표에서 가나에 들어갈 역사적 사건으로 이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백제가 이제 평양성을 공격했다면 이제 근초고왕 때거든요. 근초고왕 때고, 웅진천도 나오면 이제 문주왕, 장수왕한테 밀린 건데요. 그러면 근초고왕 나오고, 그 다음에 침류왕이 불교 공인하고요. 공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세기가 되면서 비유, 계로, 문주, 동성 이런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웅진청도니까 여기 이제 비유, 계로, 문주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를 볼까요? 고구려가 신라를 침략한 외를 격퇴했던데 이제 5세기 400년 되자마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4세기고요. 백제 웅진청 맞네요. 옳지 않은 거 일단 가 맞고요.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백제가 신라와 동맹을 맺었다. 그렇죠.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하니까 낮에 동맹을 맺었겠죠. 비유왕 때죠. 비유왕 때. 자, 그다음에 3번을 보면 요게 나가 돼야겠네요.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자, 신라가 불교를 공인하였다. 근데 이제 백제 웅진청도부터 백제 국호 남부여로 변경했다. 이건 성왕 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주왕, 동성왕, 무령왕, 성왕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건 6세기 버풍왕 때가 되거든요. 버풍왕.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 성왕이 활동했던 거는 진흥왕하고 같은 시기잖아. 그러니까 버풍왕이 이 안에 들어가지. 자, 그 다음에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되었다 그랬는데 금법 대진 그래가지고 진흥왕 때 여기는 대가야가 신라에 병합이 되는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는 한강, 상류, 고구려로부터 차지하고 하류, 백제하고 백제 배신해서 하류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성왕 죽이고 그리고 바로 쳐올라 가야 되는데 옆에 이제 비화가야 보이니까 여기는 그 고령의 대가야 비화가야를 복속하고 그 창녕비를 만들고 다음에 대가야를 복속을 하잖아. 그러니까 성왕 사후가 됩니다. 나 이후예요. 요게 4번 복이라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이거는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는 그래도 꼼꼼히 따져봐야 될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6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발해 문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는데 수도를 중경에서 자 발해 수도를 보면 원래 동모산이었고 여기는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긴 거 발해 문왕 맞습니다. 인대 아파 아킬레스 건 기억하시죠?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무왕에 대한 설명이고요. 대흥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요. 스스로 전륜 상황을 자처했고요. 또 일본의 보낸 국서에 스스로를 천손이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라는 그런 문구를 집어넣으신 분이 바로 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한번 볼까요? 신라 민정문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조사는 매년 하고 작성은 3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맞고요. 일본의 정창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절이죠. 가오를 9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호구 6인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호구 6인 그래서 집은 9등급으로 사람은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근데 여기는 집을 9등급으로 맞고요. 사람은 연령에 따라 6등급 6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9번인데요. 고려시대 광종이 추진한 정책이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제도 시행하고 노비안건법 시행하고 근데 백관의 공복을 제정을 했는데 사색 공복, 자단, 비녹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방에 경학박사를 파견한 거는 요거는 고려 광종이 아니라 성종 때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치기구는 이렇게 나오는데 최고의 무신들로 구성된 회의기구로서 무신정변 직후부터 최충원이 권력을 잡을 때까지 최고 권력기구가 됐다. 이거는 중방에 대한 설명이고 최충원이 권력을 잡으면서 교종도감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잖아요. 자, 그럼 중방주고 도당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도평 의사사라고 그래서 도병마사가 그 군사를 그 논의하는 임금과 제추합자 기구였잖아요. 이것이 원나라 간섭기 되면서 도평의사사 혹은 도당이라는 이름으로 확대가 된 거고 도방이라는 거는 이제 경대승 때 만들어진 친위 부대를 도방 이렇게 부르고요. 자, 교정도감은 이제 최충원 때 만들어진 최고 회의기구, 중방을 대신하는 최고 국정 회의기구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고려시대 조성된 탑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를게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고려 말에 라마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고요. 요게 지금 이제 용산에 있는 국박에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죠. 자,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이제 조선 세조 때 만들어진 거죠. 조선 세조 파고다 공원에 있고요.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은 이건 통일신라 시대 석탑이 되겠고요. 보통 3층 석탑이 대부분 통일신라예요. 월정사 8각 9층 석탑, 이게 이제 고려 전기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누구야? 자, 틀린 거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의 딸인 제국대장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 누구겠어요? 충선왕이죠. 고려시대 최초의
혼혈 왕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선왕 그럼 뭐 사리먼, 충선왕이니까 뭐 사리먼, 소금전매자 이런 거 우리 배웠었는데요. 자, 정방을 폐지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정방 폐지 그러면 보통 이제 공민왕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충선왕 때도 정방이 폐지가 되고 공민왕 때도 폐지가 되고 몇 번 폐지가 돼요. 요거 맞고 심양왕이 책봉되었다 그래갖고 그 뭐라 그래야 돼? 고려 북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그 심양의 그 약간 그 고려를 견제하기 위한 심양왕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심양왕의 책봉이 돼서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아버지를 충렬왕을 견제하는 그런 어떤 파워 게임을 벌이기도 했었죠. 충선왕이니까 사리먼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봤고요.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공민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자서저료 그러면 이제 이 황의 대표적인 저서가 되겠고 기호학파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이건 이이고요. 영남학파에 영향을 주죠. 향촌 공동체를 그 해주 향약을 공동체를 위한 해주 향약을 만들었다는데 이것도 이제 이 선생에 대한 설명이 되고 국왕한테 건의해서 백운동서원을 소수서원으로 이제 사액받은 사람이 바로 여기는 이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 2번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좀 헷갈렸다 하더라도 워낙 또 리을이 확실하니까 답을 고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종의 업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계갑, 계미자, 태종, 갑인자, 세종, 계갑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일단 옳고요. 북방의 사군육진 개척했죠. 전분육등법, 연군부등법 시행을 하셨습니다. 육조직계제를 시행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태종 이방원, 세종 아버지가 만들었다가 세종이 없앴다가 그의 아들 세조,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다시 부활시킨 것이 육조직계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학서를 고르래요. 의학백과사전입니다. 중국의 역대 의서를 집대성했고 전순 등에 의해서 왕명으로 편찬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의학백과사전이라는 거죠. 의학백과사전. 근데 여기 보면은 뭐 마거의 통 같은 경우는 요거는 개인적으로 그 정약용이 만든 마마를 예방하고 고치는 게 마거의 통이고 의방유치가 대표적인 여기는 의학 백과 사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향약집성방이라는 거는 세종 때 만들어진 우리 풍토에 맞는 그 약재를 만든 거고요. 동의수세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마이에서 만들어진 사상의학이라고 그러죠. 체질에 따라 약을 쓰는 요것이 동의수세보험 이제마의 의서가 되겠습니다. 감독님은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 그때 이게요, 이거 4체질. 지금은 8체질, 16체질까지 나왔습니다. 요게 동의수세보험에서 얘기한 사상의학, 체질의학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광해군 때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틀린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해군 때 처음으로 대동법 시행됐고요. 이게 틀렸군요. 북볼운동이 전개된 건 효종 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 광해군 때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은 이렇게 나오는데 성호이익이네요. 그냥 성호이익 이렇게 바로 나오죠. 성호이익. 나머지는 관련 없는 사람들이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선시대 때의 교육기관은 뭐 성균관 아니면은 뭐 향교 아니면 사부학당 아니면 서당 중에 하나겠지, 그치?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교육, 지방민의 교화를 위해서 끝났네. 부목군현에 설치를 했대요. 그럼 이건 서울에 있는 학교야, 지방에 있는 학교야? 지방에 있는 학교잖아. 근데 국가에서 이건 설치했다는 거 아니야. 지방에 있는 공교육이면 뭐예요? 서울에 있는 게 사부학당, 성균관이고 지방에 있으면 향교가 되는 거죠, 향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을사사환에 임꺽정, 을사사화 뭐 임꺽정이 때죠. 그러면은 명종 즉위 후니까 임진왜란 직전 다가 돼야지. 자, 그 다음
다음에서 설명하는 화가의 작품은 이렇게 나오는데 진경산소의 대가로서 그러면 겸재, 정선, 조선 후기 바로 떠올라야 되고 금강전도, 인왕지색도 나와야 돼요. 자, 그럼 바로 정답이고요. 몽유도원도라는 거는 15세기 이제 안견이 그린 안평대금의 꿈을 그린 것이 이제 몽유도원도였고, 송화보월도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으로 이상좌라고 노비 출신의 화가입니다. 노비 출신의 화가. 그래서 이상좌가 역시 15세기에 그린 것이 여기는 송화보월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사관수도는 이제 15세기에 강희안이 그린 높은 학식을 지닌 선비가 물을 바라보는 그림, 이것이 또 고사관수도가 되겠습니다. 다 15세기 쪽의 그림인데요. 좀 작가가 달랐네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조선 후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균역법, 요게 바로 이제 직전법, 세조 때니까 이게 틀렸고요. 정조 때, 요 영조 때, 조선 후기 맞습니다. 그 다음 정조 때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조의 그 친위부대 장현용이 설치됐고요. 속오레이가 편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국조오레이의 속편, 속오레이가 다 영조가 제가 볼 때는 포스트 성종이거든요. 그래서 뭐 속오레이 뭐 이런 거 많이 만드셨죠. 그다음에 삼정 이정청이 설치된 거는 철종 때가 되겠고요.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만들어진 비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발생 시기가 앞선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뭐 연도로 할까요? 스토리로 할까요? 뭐 일단 공부도 될 겸 연도로 해볼까요? 한성근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할 때 그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 1866년 병인년이 되겠어요. 자, 거중조정 조항이 포함된 조미소 통상조약 1882년입니다. 자, 운요 사건을 계기로 운요 사건 이렇게 나오는데 1875년. 자, 그다음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다고. 체결됐으면 6년이죠. 6년 2월에 체결이 되니까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점령을 하는데 이게 188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1번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가와 나사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야? 우리 6.25 이렇게 하잖아. 북한군이 38도선을 밀고 내려왔다가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까지 진격하였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요게 가야. 요게 가고 가에서 다시 여기는 중국군이 들어오면서 일사후퇴 밀렸다가 우리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2년간 고지전 하다가 휴전을 한 거거든.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거는 중공군의 개입이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두 고르라네. 인천 상륙작전은 이전이고요. 이거는 6.25 전쟁 직전이고 흥남철수, 일사후퇴하고 같은 시기죠. 그러니까 흥남철수가 1950년 12월 22일, 23일 뭐 그때고요. 크리스마스 직전이고 일사후퇴는 51년 1월 4일이에요. 요거 두 개가 이제 중공군한테 밀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920년대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벌어졌고요. 신간회가 창립된 게 이제 27년 맞습니다. 31년까지 존재했고요. 상하이의 국민대표회의 1923년 맞습니다. 한인의 국단이 조직된 게 31년이니까 여기는 4번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이번 시험 보신 분들은 원하시는 여기는 관통사 실기시험 잘 마무리하시고 꿈을 펼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번 이제 관통사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또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사만큼은 또 여기는 설민석 선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한국사 시험 이후에 또 실기 관련, 면접 관련, 코멘트 관련된 강의도 해드리니까요. 여기는 관통사 자격증 전문가의 손을 잡고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밝고 희망찬 미래에 제가 믿는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설민석 선생이었습니다.